그것도 판매가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단점은 뭔가요? 이 고정 나사가 그래서 얘 단점은 뭔가요? 또 이거 잘 알고 있죠. 제가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이주성이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무직인 상태인데 최근까지 국내 철제 가구 브랜드 레오로에서 브랜딩 팀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제가 또 이제 조금 마이너한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목재 가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철제 가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오히려 목재 가구를 자연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인 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얼마나 했는데 네. 지금 목재가 제가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실 끝도 없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왜일까요? 일단 목재 가구라는 게 사실은 특히나 고급 가구로 가면 원목 가구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단면을 이렇게 드러내서 네. 이미 나무를 베었고 그 죽은 상태를 잘 보존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결 자체를. 그쵸. 차라리 철제 가구는 재활용이 항상 가능한데 이걸 다시 녹여서 쓸 수 있고 근데 목재 가구는 사실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특히 뭐 조립식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철이 훨씬 저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소재라고 훨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의 키포인트 목재 가구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쩌다가 그런 확고한 취향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 목재 가구 중에는 무채색으로 하게 되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페인트 아무리 하니까, 한다고 네. 하더라도 목재 결이 살아있으면 또 묻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철재는 사실 막 스테인리스 소재도 그렇고 네. 페인트 하면 그 컬러 자체가 딱 구현이 잘 되잖아요. 나랑 뭔가 컬러가 잘 맞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철제 가구 조금 더 취향에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큰 돈 주고 산 가구도 블랙의 철제 모듈 가구였고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제 가구가 뭔가 조금 친숙해지는. 그렇군요. 여기는 강남구 일원동이라는 곳이고 왜 여기에 살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 중동고등학교라고 제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집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옮겨야 되니까요. 월세 맞아요. 계약하면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압박이 컸습니다. 이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밌지 않고 이거는 좀 정착을 하고 싶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전세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말부터 했으니까 딱 3년 3년째 살고 3년 계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릴 때 살아봐서 아는 거지만 이 동네 자체가 정말 조용하고 지도 검색만 해봐도 뭐 유흥가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이고 그리고 뭐 이 근처에 우체국부터 해서 경찰서 바로 앞에 있고 주민센터 이런 것도 가깝고 해서 사실은 뭔가 살기에 정말 좋은 동네다라는 걸 항상 이제 느끼고 살았었고 네. 근데 반면에 자취를 하다 보면 막 시끄러운 데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불편함들이 생기니까 점점 여기 생활이 조금씩 이제 그리워졌던 것 같고요. 이 동네가 막 엄청 막 시세가 널뛰거나 이런 동네도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좀 오래 있어보자. 이 동네에 좀 오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떤가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역시 과거는 미화되는 거였다. 과거는 미화되더라입니까? 아니면 역시 다시 봐도 좋답니까? 사실 이 아파트가 네. 정말 구축 아파트고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그때는 몰랐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괜찮은데 이제 가구가 왔다 갔다 하기가 이 사다리 차를 맨날 쓰는 것도 비용 부담이 장난이 아니고요. 이사할 때도 그래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사다리 차를 또 다 나르고 하는 그게 좀 있었고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 주방, 거실이 있고요. 방, 화장실이 하나 있는. 방에 3개, 화장실이 하나 있는. 네. 이런 구조고.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는 있나요? 일단 평수가 이 아파트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괜찮습니다. 네. 저쪽에 좀 큰 한 15층 이상 되는 동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동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요. 평수는 조금 여기보다 작아요. 그런 것들 고려했었을 때 여기 정도면 조건이 나쁘지 않다. 사실 방이 3개는 저한테는 사치긴 한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오래 좀 산다 이런 생각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럼 여기가 몇 평형인가요? 이게 이제 27평형. 전용은 한 2, 3평 될까요? 그거보다 조금 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일단 없으니까요. 아. 엘리베이터가 먹는 면적이 없고, 네. 그리고 앞뒤로 지금 베란다가 다 있어서 베란다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도 한 25평까지는 25평 보이지 않을까? 생각보다 오시는 분들도 와보니까 생각보다 넓다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네. 전세로 아까 들어오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일까? 맞춰보시는 걸로. 너무 어렵습니다. 3장 반? 3장 반은 좀 넘습니다. 4장? 4장에서 5장 사이라고 봐주시면 4장에서 될것 4장 같아요. 사이? 지금 이 근처도 다 재건축이 다 들어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여기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대단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보다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매매는 지금 뭐 20몇 억 하는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그렇게 될 것 엄청 같아요. 비싸요.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 전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알아볼 때는 특히나 지금보다 전세가 더 쌀 때고 인테리어를 하신 건가요? 원래는 이제 전형적인 구축의 그 체리 몰딩과 막 이런 거였는데 네. 제가 들어올 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누수 문제, 배관 문제가 그때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입주를 할 때 인테리어를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싹 다 화이트로만 해주셔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사실 이런 중문 같은 것도 그때 추가를 한 거고요. 백지에 이런 거를 그려냈다. 그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발부터 뭔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구두가 아니라 하나 높고 하나 슬리퍼의 느낌의 이것도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신발이. 네, 이거 되게 좋아하는 신발에서 두 켤레를 가지고 있는 오. 같은 신발이에요. 뭔가 이런 신발을 사실 많은 분들이 신진 않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B급 비주류 감성이 좀 있어요. 제가 마이너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거실을 먼저 찍으면은 이 집의 컨셉 무엇일까요? 일단 백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컬러를 좀 많이 쓰고 싶었고요. 사실 제가 또 이제 컬러풀한 거를 많이 배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포인트를 확실하게 살려보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수납장 같은 걸 사서 안쪽은 정리를 안 하시더라도 겉에가 되게 깔끔해 보이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반대척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꺼내놓자. 그쵸. 사실은 뭐 수납장 안에도 이미 뭐 많은 물건이 있겠지만 네. 겉으로 제 취향을 다 드러내는 걸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집어넣을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깔끔하긴 하겠지만 또 뭘 꺼낼 때마다 계속 열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 취향을 그냥 다 드러내자. 직업도 이제 어쨌든 디자인, 인테리어, 특히 가구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는 좀 해봤습니다가 있나요? 제가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뭔가 시스템 가구라고 해야 될까요? 모듈 네. 가구. 제가 사실 거의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리퍼브 좀 파손된 제품들이에요. 왜냐면 정상가를 주고 다 사기에는 사실 너무 가격 부담이 크니 좀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건 보통은 이제 저런 위쪽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해놓으시는 네. 거 보면 경사 선반을 활용해서 저기 약간 비주얼 보드로 활용하면 조금 더 쓰임새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뒤에 TV 바 같은 게 있어서 이제 TV를 걸고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듈이네요. 네, 우리가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좀 여담이지만 어쩌다 그만두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삼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덕후로서 네. 좋아하던 브랜드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일 자체는 너무 재밌게 했고 잘했습니다. 근데 가구업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되게 그 기준이 확고했어요. 입사할 때도. 이 브랜드의 팬이어서 입사를 한 것도 있는데 내가 이 브랜드가 싫어지기 전에 나와야겠다. 왜냐면 난 이 제품 계속 쓸 거니까. 네. 이 제품을 사랑하는 선까지는 남아야겠다. 그래서 얘 단점은 뭔가요? 또 이거 잘 알고 있죠. 제가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대표님께 좀 죄송하지만 네. 요즘 시대에 뭐 이런 거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짚을 건 짚어야 됩니다. 네. 지금 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쭉쭉 들어가는데 아래 보시면 캐비넷 같은 좀 무거운 유들 많이 지탱이 되게 되면 이 줄이 좀 불안정하기는 해요. 타공을 해서 피스를 박아서 되게 튼튼하게 설치를 한 거긴 하지만 얘네 자체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를 많이 달 수는 없어요. 특히나 얘네를 너무 아래에 달면 뜯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무게중심이. 네, 그래서 이거를 달 때는 좀 그런 거를 고려하고 개수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거는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조금 정확히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얘네는 어쨌든 이 날로 버티고 있고 그 위에 선반을 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좀 흔들립니다. 요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구 직각 짝짝짝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그게 네. 조금 아쉬운 부분. 이해했습니다. 뭐 제가 장점을 좀 말하면은 네. 이게 편합니다. 왠지 놓고 싶은 위치예요. 그쵸? 높이 조절이 너무 좋죠. 이제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모든 건 이제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거의 좀 장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눈에 보이니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꺼내놓으면은 선
안 사도 되겠다.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있을 맞아요. 거거든요. 수십 개씩 사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어딨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지가 되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실에서 보통 뭐 하시나요? 제가 또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LP 플레이어랑 블루투스 스피커, CD들 뭐 이렇게 다 한 곳에다가 좀 많이 뭉쳐놨어요. 이게 블루투스가 되는 스피커를 네. LP에 연결해서 듣는다? 왜요? 감성이죠. 아, 이런 것들도 또 이건 또 감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갓을 빼놓은 건데 일부러. 아, 그거 저 가격도 알아요? 네, 이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별개로 산 거예요. 전구도 좀 더 독특한 스타일로 내보자 해서 갓을 벗기면 좀 더 인더스트리얼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스택? 쌓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활용도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판매가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단점은 뭔가요? 이 고정 나사가 이게 물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네 군데를 고정을 해주는데 네. 근데 이렇게 물면 좀 이런 어쩔 것들이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볼트너트로 조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은 너무 쓰기 좋고. 너무 재밌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가볼까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일까요? 거의 40년 됐어요. 한 37년? 단점으로 이건 좀 아쉽다도 있나요? 일단 보시면 다 한 번에 아실 것 같은데 때를 지워내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 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물론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조금 비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사실 여기도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건 샤시도 원래는 좀 하고 싶었는데 새로 그러니까 업자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건물 자체가 이미 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샤시를 잘못했다가 더 틀어지게 되면 외풍이 심해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여기 닫아서 보여드릴게요. 창문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안 닫혀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여서 샤시를 괜히 건드렸다가 더 이해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무슨 공간인가요? 이것도 이제 감성이죠. 이 라운지 체어 제가 되게 예전부터 탐내던 네. 아이였어요. 얘를 이제 퇴사하기 전에 꼭 가져와야겠다 해서 이제 샀고 정말 허세스러운 거긴 한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다 바로 올리고 또 앞에 테이블도 이제 갖다 놨으니까 가끔씩 와인이나 이런 거 드시고. 따라서 마시기도 하고 사실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뭔가요? 저기 이제 빨래를 넣는 곳이고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의 형태죠. 위에 달린 빨래 그거랑 있어요. 해서 이제 저 안에는 창고. 여기 볕도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완전 남향이라고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남쪽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에 신발장이 여기 또 있는 거네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두신 것도 이유가 있나요? 현관이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네. 구축이어서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되게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그냥 구석이에요. 저희가 신발이 또 많다 보니까 겸사겸사. 이쪽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아직 미완성인 공간이죠. 원래는 창고로 썼던 공간이고. 곧 게스트룸이 될.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미래를 대비한 자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들어오면 이제 같이 네. 쓸 소파. 미리 사놓은 이유가 사실 뭐냐면 얘도 리퍼브 제품이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얘를 원가로 주고 사면 정상가 주고 사면 좀 많이 비싼데 리퍼브로 하면 그쵸. 40% 훨씬- 60%면 뭐 그쵸. 네, 그래서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바로 가서 이제 눈독을 들였다가 여자친구한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 얘가 허락을 받은 친구입니다. 또 여기가 이제 주방. 일단은 주방 자체는 최대한 깔끔한 게 좋으니까요. 흰색을 좀 많이 쓰자 해서 수납장 컬러도 이렇게 잡았는데 하단부를 일부러 좀 어두운 톤으로 깔기는 했어요. 왜냐면 요리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 여기는 많이 더러워지는 네. 구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리려고 이제 여기는 하단부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통일을 해줬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네,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맞춰준 거고요. 후드 같은 경우도 좀 철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스테인리스 그러네요. 느낌이 나는 소재. 냉장고는 엄청 큰 거를 사셨네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얘만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집을 합치려고 해서 최근에 얘를 이제 하나 더 산 겁니다. 같은 사이즈를 그대로 붙인 거고요. 이제 문 열리는 방향만 이렇게 서로 냉장. 할 수 있게. 그래서 냉장, 냉동. 그럼 냉장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사실 막 정돈이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네. 되게 음식이 엄청 많으시네요. 제가 일단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리를 좋아하셔서 네. 뭐 식재료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보내주세요. 그쵸, 이런 거 장아찌라든지. 되잖아요. 네, 긴 맞아요. 멸치가 세 종류네요. 그러네, 이런 원재료가 엄청 많네요. 네, 마트를 좀 되도록이면 자주 가는 편이에요. 냉동실은 뭐 없는 게 없는데요? 이게 좀 많이 쌓여 있죠. 그 자취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는데 원래 그 냉동실 넣어놓으면 안 상해 약간 요런. 그죠. 네. 있죠. 냉동실 넣으면 시간을 멈춘다. 혹시 주방에서 더 말씀해주고 아.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자, 얘는 꼭 언급을 하고 싶은데
다이소에서 파는 되게 싸요. 한 2,000원, 1,000원, 2,000원 하는데 기름이나 이런 거 안 튀게 이렇게 잡아주는 애예요. 생각보다 얘가 너무 좋아요. 뭐 요리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텐데 고기를 집에서 굽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이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 엄청 넣습니다. 아, 그쵸.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 넣습니다. 저도 그게 항상 걸려서 집에서 고기를 잘 못 구워 먹고 막 이랬는데 얘를 써보니까 진짜 싼데 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받고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 쪽 베란다. 네. 아 여기도 이쪽이 좀 넓네요. 얘네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쓰던 창틀에 고정하는 건조대인데 저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인데 네. 이걸 제가 자취하면서 한 6년 전쯤에 샀어요. 얘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특히나 제가 이전에 살던 원룸은 네. 6평짜리였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펼쳐 쓰시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놓을 공간조차 안 나와요, 6평은. 그쵸.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게 뭐가 없나 했는데 창틀에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게 있길래 근데 얘는 평소에 안 쓰면 그냥 이렇게 다 접어놓으면 공간 차지가 아예 안 되다가 만약에 써야 된다? 이러면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거든요.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무슨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복도?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림길. 갈림길이네요, 갈림길. 자주 왔다 갔다는 하게 되는 공간이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시네요. 여러 종류를 많이 마시는 네. 편이고 술 마실 잔들 그리고 뭐 그 위에는 뭐 커피나 이러면 차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술 관련된 용품들 박으신 거군요, 얘도. 이것도 이제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네, 재질만 다릅니다. 둘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얘는 조명이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이 선반의 아래에 바형으로 조명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네. 뭐 껐다 켜기도 하고 조명을 이렇게 강도로 높일 수도 있고요. 네. 낮출 수도 있고 간접등 형태로 무드를 내기도 좀 좋고요. 그러네요. 네. 조명 겸 수납이 다 되는 거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받고 왼쪽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방이죠. 침실. 네. 네. 일단 이게 여기가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넓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구석 쪽에 매트리스만 이렇게 맞아요. 쓰고 계시네요. 예전에 원래 제가 막 6평짜리 원룸 살고 이랬을 때는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납형 침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친구가 불편한 게 좀 높이가 높다 보니까 조금 자는데 불편하기는 했어요. 마침 이사를 할 때 그 침대가 프레임이 파손이 된 거예요. 그냥 얘를 바닥에만 놔두고 일단 며칠 지내보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놔두는 게.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만족하고 그냥 아예 그 상태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겸 드레스룸 겸 뭔가 일도 조금 하시는 이런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실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가면 거실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요? TV, 테이블, 소파. 뭐 있죠? 거실에? 에어컨이 없죠. 아, 제가 이제 여기만 에어컨을 달았어요. 벽걸이로.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자취를 너무 오래 했고 원래 작은 데서 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큰 평수를 와도 거실에다 에어컨까지 놓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했어요. 개인적으로. 전기세 부담이나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에어컨 본체가 되게 가격도 비싸잖아요. 어차피 내가 주로 집에서 살 때 뭐 일하는 시간 제외하면 여기서 자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름에 여기다만 에어컨을 달고 효율적으로 쓰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오, 어떠셨나요? 그럼 여름에 이렇게 해서 놔보시니까? 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죠. 너무 더운 거 아니냐, 여름에. 아니, 거실에서 뭘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서큘레이터를 이제 여기다 해서 밖으로 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막 더워서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고 에어컨 구매는 해야죠. 이제 네. 같이 살게 되면 네네. 당연히 이제 거실도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지금은 쓰고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방이 3개면은 드레스룸, 작업실, 침실을 나눠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가 원룸에 살듯이 맞아요.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었네 했는데 전기요금이 문제였다. 여기가 이제 뭐 책도 읽으시고 작업도 하시는 이런 공간인데 얘 둘이 사실 처음으로 구매한 큰 돈 주고 산 가구예요. 얘도 모듈이에요. 옆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얘를 이렇게 들어서 거는 형태라서 얘를 높이를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사실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이런 용도로 썼었어요. 책상 형태로 꾸며가지고 높이를 맞춰놓고 뭐 아래 하나 더 깔고 위에 이렇게 수납장 넣어서 진짜 그냥 책상을 구현을 한 거죠. 구현을 하신 거네요. 진짜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옷방이 여기도 옷방이 또 있네요. 제가 패션 회사 출신이기도 하고 워낙 예전부터 옷을 좋아했어서 사실 옷이 상당히 많아요. 저기 붙박이장으로 모자르다. 네, 사실 저거는 이미 다 찬 거죠. 이런 거 렉을 다 활용을 한 거고요. 그러네요. 저렇게 행거 타입이 이제 나와요. 렉들 특징이 이제 높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롱코트들 위주로 해서
높이를 좀 많이 낮게 서랍을 붙인 거고, 얘네는 이제 아우터도 좀 아니죠. 짧으니까 얘네 좀 선반을 위로 높인 거고요. 철제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사야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제 생각에 철제 가구 사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성비가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원목 가구처럼 이렇게 그 소재의 퀄리티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엄청나게 극대화되는 가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기능의 차별화가 좀 큰 포인트고,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냐. 이 집에다가 전체로 이렇게 가구를 막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다 목재 가구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나르려면 5톤 차는 와야 될 겁니다, 거의. 아, 근데 얘는 분해가 되니까 얘는 다 분해해서 다 내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분해하면 정말 작아지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을 때 뭔가 얘네가 많이 들여놔도 부담이 없다. 아, 이거는 내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지만 이거만큼은 이런 게 좀 있나요? 유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은근히 날카롭고 은근히 아파요. 베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제 특유의 그 쇠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맡아볼까? 그래요? 철가루? 그런 게 또 이제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되게 깔끔하네요. 오, 이거가 이렇게 붙어있네? 저거는 이제 제가 오늘의 집 같은 데서 산 건데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편하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이건 특히나 거울인데? 고무가 오히려 뒤쪽에 물이 붙으면 더 달라붙더라고요. 떼려고 해도 안 떼집니다, 얘는. 좋다. 왜냐면 이게 남자는 특히 면도하시고 맞아요. 막 샤워하면서 양치하시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꽂고 싶거든요. 그쵸, 그쵸. 오, 좋네요. 타일을 되게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은 걸로 이렇게 붙이셨네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타일을 세 가지나 화장실에 나눠서 붙이는. 그러네요. 하나, 둘, 셋이네요, 네. 지금. 인테리어 사장님은 어쨌든 이거 아닌 것 같다. 계속 말리시고. 근데 제가 되게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해달라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사장님이 사진 엄청 찍어 가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높이를 딱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샤워하다 보면 보통 이 정도 높이까지 샤워기가 닿아요. 물이. 뭐 샤워기를 여기다 트는 게 아닌 이상 네네. 물 떨어지면 보통 이 정도까지 닿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줄눈도 다 이렇게 일부러 때 안 지는 애들로 색깔 있는 걸로 다 해놓은 거고, 그냥 겉에만 슥슥 문질러 닦일 수 있게 해놓고 이제 위쪽은 좀 더 큼직큼직하게 그냥 뚫려버릴 수 있게, 좀 더 개방감 있게 그냥 흰색으로 줄눈 없이 그냥. 와,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 하면은 튀어서 내 몸에 맞고 튀어도 보통 한 요 정도예요.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나름의 이제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한 포인트가 있죠. 오, 좋습니다. 내 집이었다면 이거 했었을 것 같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신발장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지금 워낙 협소한 곳이어서 여기는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얘를 열고 열어야 되는 그런 편의성이 아예 없는. 이거 제가 자취남 채널 볼 때마다 항상 네. 정말 많이 공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구축 사시는 분들. 네.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가린 건데 여기 틈을 사실 보시면 그 구형 인터폰 비상등은 그래도 흰색이라 좀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 인터폰을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데 이걸 못했어요. 저도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정릉 사시는 패션 VMD 그 팀장님, 그분 인테리어가 너무 부러운 게 터치식으로 해서 막 닫아놓으시고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뒤에 이거 네모는 뭡니까? 저희 집이 구축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새롭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 저 조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도 아예 지금 안 된 상태예요, 다. 그치,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맞아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못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